1594년 4월 1일부터 9일까지 이순신 장군의 행적과 군무. 1. 여제 준비 및 시행. 4월 초 1일부터 초 3일까지 장군은 장흥부사 진도군수 녹도만호의 요청에 따라 악질병으로 죽은 귀신을 위로하기 위해 여제를 준비하고 진행했다. 여제는 삼도의 군사들에게 술과 음식을 나누어 주며 성대하게 치러졌다. 장군은 우수사와 충청수사와 함께 여제를 마치고 늦게 숙소로 돌아왔다. 2. 관리 및 군사들과의 교류. 4월 초일에는 충청수사와 삼가현감과 정자에서 하루 종일 이야기를 나누었고 조카해를 맞이하기도 했다. 이후 여러 지역의 관리 및 군관들이 방문하여 안부를 전하거나 업무를 보고했다. 장흥부사와는 지속적으로 술과 담소를 나누며 협력 관계를 유지했다. 3. 별시 준비와 시행. 4월 초 6일부터 별시 준비가 시작되었으며 시험장은 이순신 장군과 우수사, 충청수사가 감독했다. 참시관으로는 장흥부사, 고성현령, 삼가현감, 웅천현감이 임명되었다. 4월 초 7일부터 시험이 시작되었고 초 9일에 합격자 명단이 발표되었다. 장군은 몸 상태가 좋지 않았음에도 시험장에 참석하는 등 업무를 수행했다. 4. 군사들의 사망과 애도. 4월 초 5일에는 최천보가 사망했으며 4월 초 9일에는 조방장 어영담이 세상을 떠났다. 장군은 어영담의 죽음을 깊이 애도하며 슬퍼했다. 이는 당시 전염병이나 전쟁의 여파로 인해 군사와 관리들의 희생이 계속되었음을 보여준다. 이 시기 장군은 악질병으로 인한 여제를 치르고 군사들을 위로하는 한편 별시를 주관하며 인재를 선발하는 등 군무를 소홀히 하지 않았다. 하지만 잦은 방문과 업무 그리고 주변의 죽음들로 정신적, 신체적으로 큰 부담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4월 초 10일 흐림. 순무어사 서성이 지내온다는 소식을 미리 들었다. 4월 11일 맑음. 순무어사가 도착한다고 하여 마중 나갈 배를 보냈다. 4월 12일 맑음. 순무어사 서성이 내배로 와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우수사이역기, 경상수사원균, 충청수사구 사직도 함께 참석했다. 술이 세 순배 돌아가자 경상수사원균은 일부러 술 취한 척하며 난동을 부리고 억지 소리를 해댔다. 이 모습을 본 순무어사도 매우 괴이하게 여겼다. 삼가현감이 돌아갔다. 4월 13일 맑음. 순무어사가 전쟁 연습을 보고 싶어 해서 죽도 바다 한가운데로 나가 전투 연습을 했다. 선전관 원사표와 금호랑 김재남이 충청수사구 사직을 체포할 일로 찾아왔다. 4월 14일 맑음. 김재남과 함께 자세히 이야기를 나누었다. 저녁 무렵에 순무어사의 배로 가서 군사 기밀에 대해 상세히 논의했다. 잠시 후 우수사가 오고 순천부사, 방답첨사, 사도첨사도 함께 왔다. 이후 나는 하직하고 배로 돌아왔다. 4월 15일 맑음. 충청수사구 사직이 선전관 원사표, 금호랑 김재남, 우수사이역기와 함께 방문했다. 충청수사 구사직과 작별하였다. 4월 16일 맑음. 아침밥을 먹은 후 활터 정자로 올라가 밀려있던 공문을 처리하여 보냈다. 경상수사원균의 군관 고경운과 도운도 및 변고에 대비하는 생리와 영리를 붙잡아왔다. 지휘에 응하지 않고 적의 변동을 신속히 보고하지 않은 죄로 곤장을 쳤다. 저녁에는 송두남이 서울에서 내려왔다. 장계에 따라 명령대로 시행하였다. 주해. 장군은 중앙에서 파견된 순무어사와의 협력을 통해 군사와 행정의 체계를 조율하고 이를 통해 전쟁 대비 태세를 강화하고자 했다. 순무어사와 직접 만나 군사 기밀을 논의하는 과정은 중앙과 지방 간의 소통과 협력이 조선 수군의 중요한 운영 방식이었음을 보여준다. 동시에 군 내부의 불협화음과 갈등도 기록에 나타나 있다. 경상수사 원균의 난동이나 충청수사 구사직의 체포 문제는 당시 수군 조직 내 문제를 드러내며 이를 조율하고 통제하는 장군의 고뇌와 리더십을 엿볼 수 있다. 이러한 기록은 군사적 능력뿐만 아니라 조직 관리 능력이 전쟁 준비에 있어 얼마나 중요한지 잘 보여준다. 축도에서의 전투 훈련과 변고에 대비한 처벌 등은 이순신 장군이 전쟁 준비를 얼마나 철저히 했는지를 나타낸다. 단순히 전투 훈련에 그치지 않고
불응자 처벌과 같은 군사 기강 확립에도 힘쓰며 조직의 결속력을 다지고 있다. 4월 17일 맑음. 저녁 무렵 활터 정자로 올라가 공문을 처리하여 보냈다. 우수사가 찾아와서 상황을 논의했다. 거제 현령이 급히 찾아와 보고하기를 외선 100여 척이 본토 일본에서 출항해 절영도로 향하고 있다고 했다. 해가 저물 무렵 거제에 살다가 포로로 잡혀갔던 남녀 16명이 도망쳐 돌아왔다. 4월 18일 맑음. 새벽에 도망쳐 돌아온 사람들을 찾아가 적정을 자세히 물었다. 그들의 말에 따르면 대마도 평이지는 웅천 땅 이밤에 있고 평행장은 웅포에 주둔해 있다고 한다. 충청도 신임 수사의 순신, 순천 부사, 우수사후 후이 정춘가 왔으며 저녁에는 거제 현령 안이도 도착했다. 저녁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 밤새 세차게 내렸다. 4월 19일 비. 첨지 김경로가 원수부에서 와서 적을 토벌할 대책을 논의했다. 이후 그는 내배에서 하룻밤을 묵었다. 4월 20일 종일 가랑비. 우수사, 충청수사, 장흥부사, 마량첨사 강흥표가 와서 바둑을 두며 군사에 관한 일을 의논했다. 4월 21일 비가 오락가락. 혼자 봉창 아래 앉아 있었으나 저녁 내내 아무도 오지 않았다. 방답첨사가 충청수사로 임명되어 중기를 수정하는 일로 보고하고 돌아갔다. 저녁에 김성숙과 곤양군수 이광학이 찾아왔다. 저녁 무렵 흥양현감이 들어왔다. 본영 타무선도 와서 어머니께서 평안하시다는 소식을 전해주니 참으로 다행스러웠다. 주해. 이순신 장군은 활터 정자에서 공문을 처리하며 우수사와 함께 군사적 상황을 논의했다. 거제 현령 안이가 일본에서 외선 약 100척이 절영도로 향하고 있다는 정보를 보고했으며 거제에서 도망쳐온 포로 16명이 적의 상황을 상세히 전했다. 이들의 증언에 따르면 대마도의 평이지는 웅천 이밤에 평행장은 웅포에 주둔해 있었다. 이순신은 이 정보를 바탕으로 적정을 파악하며 충청수사, 순천부사, 우수사후 등 지휘관들과 함께 적을 토벌할 대책을 논의했다. 거제 현령도 합류했으며 이어 첨지 김경로가 원수부에서 방문해 함께 전략을 세우고 배에 머물렀다. 방답첨사가 충청수사로 임명되어 군사 관련 보고를 진행했고 흥양현감과 곤양군수 등이 방문해 교류했다. 저녁 무렵 본영 타무선이 어머니의 평안 소식을 전해주며 이순신은 마음의 안정을 얻었다. 비가 내리고 가랑비가 이어지는 악천후 속에서도 그는 적의 동향을 지속적으로 파악하며 병력을 재정비하고 방어체계를 강화하는 데 주력했다. 또한 전황을 세심히 분석하고 부하들의 단결을 유지하며 군사적 대비를 공고히 했다. 4월 22일 맑음. 바람이 시원하여 가을 날씨처럼 느껴졌다. 첨지 김경로가 다시 돌아왔다. 장계를 봉하고 동궁에게 드릴 조총과 긴 창을 함께 봉에 올렸다. 장흥부사가 찾아왔고 저녁에는 흥양현감도 다녀갔다. 4월 23일 맑음. 아침에 순천부사 권준과 흥양현감 배흥립이 왔다. 저녁 무렵 곤양군수 이광학이 술을 가지고 찾아왔고 장흥부사도 동석했다. 임치첨사 홍견도 함께 왔다. 곤양군수가 몹시 취해 미친 소리를 마구 해대니 우스웠다. 나도 잠깐 취했다. 4월 24일 맑음. 아침에 서울로 편지를 보냈다. 저녁 무렵 영암군수 박홍장과 마량첨사 강흥표가 찾아왔으며 순천부사가 보고를 마치고 돌아갔다. 각 항목별로 장계를 봉해 보냈다. 경상 우수사가 있는 곳에 순찰사 종사관이 도착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4월 25일 맑음. 새벽부터 몸이 불편하여 하루 종일 괴로워했다. 아침에 보성군수가 찾아왔다. 밤에는 혼자 앉아서 앓았다. 4월 26일 맑음. 통증이 극심하여 거의 인사불성이 되었다. 곤양군수가 찾아와 보고를 마치고 돌아갔다. 4월 27일 맑음. 통증이 잠시 가라앉아 숙소로 내려갔다. 4월 28일 맑음. 기운이 회복되고 아픈 증세도 많이 나아졌다. 경상수사 원균과 좌랑 이유아맘이 찾아왔다. 울이 들어왔다. 4월 29일 맑음. 기운이 상쾌해졌다. 아들면이 찾아왔으며 곧 고을의 종 넷과 관의 종이 들어왔다. 오늘 우도에서 삼도의 군사들에게 술을 대접했다. 주해.
이순신 장군은 관료들과의 긴밀한 소통과 보고 체계를 유지하며 전황을 점검하고 군사적 대비를 이어갔다. 건강 악화로 인해 고통을 겪었으나 회복 후 즉시 업무에 복귀하며 강한 책임감을 보여줬다. 또한 병사들에게 술을 대접하는 등 사기를 푹 돋우며 부하들과의 유대감을 강화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활동은 전시 상황 속에서 리더로서의 헌신과 의지를 여실히 드러내는 장면이라 할 수 있다. 5월 초 1일 맑음. 아침밥을 먹은 뒤 활터 정자의 방에 올라가니 날씨가 무척 맑고 시원했다. 종일 땀이 비 오듯 흘렀지만 증세가 조금 나아진 것 같다. 아침에 아들면과 집안 계집종 4명, 관의 계집종 4명이 병간호를 위해 들어왔다. 덕이만 남기고 나머지는 내일 돌려보내라고 일렀다. 5월 초 2일 맑음. 새벽에 회는 계집종들과 함께 어머니 생신에 상을 차릴 일을 준비하러 돌아갔다. 우수사역기, 흥양현감 배흥립, 사도첨사기만, 소군첨사가 찾아왔다. 몸 상태가 차츰 나아졌다. 5월 초 3일 맑음. 흥양현감이 휴가를 얻어 떠났다. 저녁 무렵 장흥부사와 발포만호가 찾아왔다. 군량 명세서와 공명고신 300여 장, 그리고 임금의 분부 2통이 도착했다. 5월 초 4일 거센 바람과 폭우. 바람이 거세게 불고 비가 하루 종일 내렸다. 밤새도록 비바람이 더욱 심했다. 경상 우수사의 군관이 와서 보고하기를 외적 3명이 중선을 타고 추도에 온 것을 만나 잡아왔다고 했다. 이를 추문한 뒤 압송하도록 일렀다. 저녁에 공대원에게 물으니 외적들이 바람을 따라 본토로 향하다가 바다에서 회오리 바람을 만나 배를 조종할 수 없어 표류하다가 이 섬에 닿았다고 한다. 그러나 간사한 말이니 믿을 수 없다. 이설과 이상록이 돌아갔고 본영 탐후선이 들어왔다. 5월 초 5일 비바람. 비바람이 거세게 몰아쳐 지붕이 세 겹으로 말려 조각조각 날아갔다. 빗줄기는 3대처럼 굵어서 몸을 가누기조차 어려웠다. 사도첨사가 와서 문안을 드리고 돌아갔다. 큰 비바람은 오후 2시쯤 조금 멈췄다. 발포만호가 떡을 만들어 보내왔다. 탐후선이 들어와 어머니께서 평안하시다는 소식을 전했다. 주에 장군의 병세가 점차 호전되고 있다. 많은 인력이 병간호를 위해 찾아왔으나 장군은 이를 사양하였다. 한편 어머니 생신 준비를 비롯한 집안일에는 가족과 이웃, 관료들의 협력이 돋보였다. 고위 관료들의 방문과 문서의 도착은 국가적 위기 상황과 행정적 긴박함을 드러낸다. 폭우와 거센 바람 같은 자연재해는 당시의 힘든 환경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며 외적의 위협과 표류 사건은 당시 전쟁 상황의 생생함을 더한다. 이는 당시의 사회적, 정치적, 자연적 상황을 엿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평가된다. 5월 초 6일 흐렸다가 저녁에 갬. 사도, 보성, 나간, 소군의 관리들이 찾아왔다. 오후에 경상수사 원균이 외적 3명을 잡아와 문초하니 계속 거짓말을 하였다. 원균에게 목을 베어 보고하도록 지시했다. 우수사도 찾아와 함께 술을 3순배 돌리고 상을 물린 뒤 돌아갔다. 5월 초 7일 맑음. 기운이 편안해진 것 같았다. 침을 16군데 맞았다. 5월 초 8일 맑음. 원수의 군관 변흥각이 원수부의 공문과 장계 초본 그리고 임금의 분부를 가지고 왔다. 내용은 수군을 거제로 진격시켜 적이 두려워 도망가게 하라는 것이었다. 경상수사와 전라우 수사를 불러 논의했고 충청수사도 찾아왔다. 밤에는 큰 비가 내렸다. 5월 초 9일 종일 비. 홀로 빈 정자에 앉아 온갖 생각이 가슴을 치밀어 마음이 어지러웠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심정이었다. 정신이 아득하여 술 취한 듯 꿈속에 있는 듯 멍청한 것 같으면서도 미친 듯 했다. 5월 초 10일 비. 새벽에 창문을 열고 멀리 바라보니 많은 배가 바다를 가득 메우고 있었다. 적이 쳐들어와도 섬멸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저녁에 우후와 충청수사가 찾아와 함께 장기를 두었다. 원수의 군관 변흥각도 같이 점심을 먹었다. 저물 무렵 보성군수가 찾아왔다. 비는 하루 종일 그치지 않았다. 아들 회가 바다로 나간 것이 걱정되었다. 소비폭 공관이 약품을 보내왔다. 주에. 이 일기는 전쟁 중 이순신 장군과 지역 사회의 긴박한 상황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다. 외적을 생포하여 신문하고 참수한 사건과
임금의 명령에 따라 수군을 거제로 진격시키기 위한 논의는 당시 전쟁 상황의 긴박함과 전략적 중요성을 잘 보여준다. 또한 여러 지역 관리들과의 교류, 군사적 협력, 약품 전달 등은 국가적 위기 속에서 조직적인 협력과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나타낸다. 이러한 기록은 단순한 개인의 일기를 넘어 당시 전쟁과 행정의 흐름을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사료로 평가된다. 한편 일기 속에는 병을 앓고 있는 장군의 심리적, 정서적 상태도 두드러진다. 침을 맞으며 회복하려는 노력과 가족, 특히 바다로 나간 아들에 대한 걱정은 인간적인 면모를 잘 보여준다. 폭우와 강풍 속에서 느낀 고독과 혼란은 전쟁뿐만 아니라 자연재해와 같은 변수에 직면한 장군의 고통을 생생히 전달한다. 이러한 기록은 전쟁의 긴장감뿐만 아니라 인간적인 감정과 일상을 조명하며 전쟁과 자연, 개인이 얽혀있는 복합적인 삶을 이해하게 해준다. 5월 13일 맑음. 건모 포마노의 보고에 따르면 경상우수사 소속의 보자기들이 탈영하는 격군을 도와주다가 발각되었는데 도망치다가 붙잡혔다. 그런데 여러 명의 보자기들이 원수사가 있는 곳에 숨어 있었다. 이에 사복들을 보내어 잡아오도록 했더니 원균이 오히려 사복들을 묶어서 가두었다고 한다. 그래서 군관 노윤발을 보내어 풀어주도록 했다. 밤 10시쯤 비가 내렸다. 5월 14일 종일 비. 충청 수사의 순신, 나간 군수 김준계, 임치현감 홍견, 목포만호 전희광 등이 찾아왔다. 영리에게 시켜 종정도를 만들게 했다. 5월 16일 흐리고 가랑비. 저녁부터 큰 비가 밤새도록 내려 지붕이 새어 마른 곳이 없었다. 각 배에도 비슷한 상황일 테니 그곳에 있는 군사들이 고생할 것이 염려되었다. 곤양 군수가 편지를 보내왔는데 그 안에 사명당 유정이 진영 안팎에서 왕래하며 주고받은 문답의 초기가 함께 담겨 있었다. 내용을 보니 분통함을 이길 수 없었다. 5월 17일 큰 비. 비가 퍼붓듯이 내리고 바다에는 안개가 짙어 눈앞조차 분간할 수 없었다. 비는 저녁까지 계속되었다. 주해. 당시 이순신 장군은 내부 갈등과 외부 환경이라는 이중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원균과의 갈등이 심각했습니다. 경상우수사의 격군들이 도망친 사건에서 원균이 이를 은폐하고 사복들을 가두는 행동은 이순신 장군과 원균 사이의 긴장감을 극명히 보여줍니다. 이는 수군의 단합과 지휘체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기상 조건도 전황에 큰 장애물이었습니다. 비와 안개가 계속되어 병사들의 거처가 불편했으며 바다에서의 시야 확보가 어려워 군사 작전에도 제약을 주었습니다. 특히 큰 비로 인해 군영 내 지붕이 새고 각 배에 있는 병사들도 고통받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장군은 병사들의 상태를 걱정하며 대비책을 고민했을 것입니다. 이와 함께 외부와의 외교적 문제도 복잡했습니다. 곤양 군수가 보내온 편지에 포함된 사명당 유정의 문답 기록은 중요한 외교적, 군사적 논의의 내용을 담고 있었으나 장군에게는 분노를 일으킬 정도로 불쾌한 내용이었습니다. 이는 외교나 대외 협상이 순탄치 않았음을 암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군은 군영 내 질서와 문화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종정도를 제작하게 하여 병사들과 관리들의 문화적 활동을 독려했으며 전쟁 중에도 일상의 균형을 유지하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5월 19일 맑음. 장마비가 잠시 거쳐 마음이 상쾌했다. 아들 면과 계집종 등이 떠났다. 그러나 바람이 순탄하지 않았다. 이날 송일입과 아들 회가 창량에 가서 노루를 잡았는데 비바람이 거세고 구름과 안개가 사방에 자욱했다. 초저녁에 돌아왔으며 날씨는 완전히 개지 않았다. 5월 20일 비와 바람. 비가 오고 거센 바람이 조금 멈추었다. 웅천영감이 울룡과 소비폭 권관이 영남이 찾아왔다. 하루 종일 홀로 앉아 여러 생각에 가슴이 치밀었다. 호남의 관찰사들이 나라를 저버리는 모습이 매우 유감스러웠다. 5월 21일 비. 웅천영감과 소비폭 권관이 찾아와 종정도를 했다. 거제 장문포에서 적에게 사로잡혔던 변사안이 도망쳐와서 적의 형세가 그리 대단하지 않다고 말했다. 센 바람이 밤낮으로 불었다. 5월 22일 비와 강풍. 오는 29일이 장모의 제삿날이라 아들 회와 면을 내보냈고
계집종들도 보냈다. 순찰사와 순변사에게 편지를 써서 보냈다. 황득중, 박주아, 오수 등은 격군을 잡아오라는 명을 받고 출발했다. 5월 25일 비. 충청수사가 찾아와 이야기를 나눈 뒤 돌아갔다. 소비폭권관도 찾아왔다가 밤늦게야 떠났다. 비가 멈출 기미가 없어 전쟁 중인 군사들의 답답한 마음이 헤아려졌다. 조카해가 돌아갔다. 주해. 5월 중순 이순신 장군은 장마와 강풍으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날씨가 계속 좋지 않아 해상 작전에 제약이 생겼으며 군사들의 심리적 답답함도 가중되었다. 가족사로는 장모의 제삿날을 맞아 아들 회와 면 그리고 계집종들을 내보냈다. 전쟁 중에도 가족사와 공무를 병행하며 고뇌하는 모습을 엿볼 수 있다. 거제 장문포에서 적에게 붙잡혔다가 탈출한 변사안의 보고로 적의 형세가 그리 대단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는 전황 파악의 중요한 정보였다. 웅천영감 이울룡과 소비폭권관 이영남, 충청수사 등 여러 인사들이 방문하며 군사적 논의가 이루어졌다. 장군은 호남 관찰사들의 행동에 실망감을 느끼며 나라를 위한 고민을 거듭했다. 장군은 군사적 지휘도 이어갔다. 황득중, 박주아, 오수 등에게 도망간 격군을 잡아오라는 명령을 내렸고 이는 군사력을 유지하고 해상 방어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비와 강풍이 멈추지 않는 자연재해 속에서도 장군은 군사들의 사기를 염려하며 전략적 판단을 멈추지 않았다. 이순신 장군은 끊임없는 고민과 결단 속에서도 전쟁을 이끌어가는 리더십을 발휘했다. 5월 26일 거치기도 하고 비 오기도 함. 마루에 앉아 서쪽 벽이 무너진 것을 보았다. 바라지 창으로 들어오는 바람을 쐬니 기분이 맑아져 무척 좋았다. 관역판을 정자 앞으로 옮겼다. 이인원과 토병 23명을 본영으로 보내어 보리를 거두게 했다. 주해. 서쪽 벽이 무너졌다는 것은 당시 장마와 강풍이 계속되는 악천후로 인해 벽이 무너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건물 자체의 구조적 문제라기보다는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건물이 오래되었거나 관리가 부족한 것으로도 보여 전쟁 중 제한된 자원과 인력으로 인해 건물 유지 보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5월 27일 말다가 비. 사도첨사, 충청수사, 발포만호, 여도만호, 녹도만호와 함께 활을 쏘았다. 소비폭권관은 몸져 누웠다고 전해졌다. 5월 28일 잠깐 개임. 사도첨사와 여도만호가 활쏘기를 청하자 우수사와 충청수사를 불러 함께 활을 쏘고 취해 종일 이야기를 나눈 뒤 헤어졌다. 광양 4호선의 부정사실을 조사했다. 5월 29일 아침비 저녁 개임. 장모의 제삿날이라 공무를 보지 않았다. 저녁에 진도 군수 김만수가 보고를 마치고 돌아갔다. 웅천영감 이울룡, 거제 현령하니 정량첨 사고 여우가 와서 보고했다. 저녁 무렵 정사립이 남해 사람이 배를 가지고 와 순천의 격군을 싣고 간다고 보고했다. 이에 명을 내려잡아 가두게 했다. 주해. 남해 사람들이 순천의 격군을 싣고 간 이유는 명확히 설명되지 않았지만 상황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격군은 조선 수군에서 노를 젓는 군인으로 힘든 노동과 열악한 환경 때문에 도망치는 일이 잦았습니다. 남해 사람들이 격군을 데려간 것은 타령을 돕거나 이들을 노동력으로 착취하려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이러한 상황이 군사 조직에 혼란을 초래할 것을 우려해 격군들을 잡아 가두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는 장군이 해상 방어의 질서와 군의 전력을 유지하기 위해 얼마나 철저했는지를 보여줍니다. 5월 30일 흐림. 아침에 왜적들과 도망가려던 광양 1호선 군사와 경상도 보자기 3명을 처벌했다. 경상우가 찾아왔고 충청수사가 함께 있었다. 이순신 장군은 장마와 비바람이 이어지는 날씨 속에서도 군사적 기강을 유지하고 전략적 판단과 일상을 병행하고 있었습니다. 자연재해와 전쟁 상황이 겹쳐 해상 작전이 어려운 가운데 활쏘기와 같은 훈련과 군사 간의 소통을 통해 사기를 푹 도두려 했습니다. 농작물 관리와 같은 실질적 생계 유지에도 신경 쓰며 전쟁 중에도 민생과 군사의 균형을 유지하려는 노력을 보여줍니다.